예, 화학연력학 이제 두 번째 그 2부? 뭐 2부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겠고요. 지난 1, 2, 3강에서 3시간 강의를 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헤세의 법칙, 구절 헤세의 법칙부터 나가겠습니다. 지난 앞에 이 앞에까지의 내용은 사실은 연력학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적인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 개념적인 거를 시험 때문에 그냥 수식적으로만 외우면 그게 나중에는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내용 개념적으로 먼저 이해를 좀 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내용 중 일부가 뭐 그냥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에 오늘 거는 조금 쉽고, 예, 조금 들어갔으면 또 이제 다시 개념적이 또 나옵니다. 먼저 헤세의 법칙. 헤세의 법칙은 여러분 고등학교에서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들으셨어요. 그 이제 강의 노트의 내용을 보면 기본적으로 총열량, 뭐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총열량 일정 법칙, 총열량 일정 법칙 그 정도로 내용을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헤세 법칙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두 개의 연력학 함수가 있는데 전부 다 이 두 놈들 전부 다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요. 반응열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어떤 화학 반응에서 그 반응에서 뭐 들어가고 나온 흡수되거나 방출된 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단지 조건만 다르죠. 델타 H와 델타 U, 엔탈피와 내부 에너지 이 두 가지 경우는 각각 조건이 다른데 그 조건이 언제냐? 델타 H는 어느 조건이었어요? 압력이 일정할 때, 그죠? 우리가 실제적인 거, 압력이 대기압을 일정할 때 반응열은 델타 H고, 그 다음에 부피가 일정할 때 반응열은 델타 U입니다. 그렇게 그 차이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모두 전부 다 무슨 함수라고 그랬죠? 상태 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상태 함수. 상태 함수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 상태와 그 다음에 나중 상태가 요 상태하고 요 상태가 같기만 하면 땡이에요. 더 이상 뭐 다른 거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 중간에 어떤 식으로 뭐 이렇게 해서 갔든 그 경로하고는 상관없이 일단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만 돼 있으면 그거 갖고 명시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델타 H나 델타 U 전부 다 이 반응열이 어떤 화학 반응에서 흡수되거나 발열된 그 열 양들이 전부 다 상태 함수의 그 양이기 때문에 이 헤세 법칙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세 법칙 거기에 설명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 이제 여기서는 주로 우리가 실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압력이 일정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기 때문에 엔탈피라고 해요, 엔탈피. 그래서 반응 엔탈피, 어떤 화학 반응의 엔탈피 변화는 반응의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반응 경로에 관계없이 전체 반응률은 일정하다. 지금 그 얘기죠.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가 같으면 무조건 그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갔든 전체 반응률은 항상 일정하다는 것. 그 얘기입니다. 상태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헤세 법칙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이제 다음 예가 있는데 예제를 보면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요 반응의 반응열을 몰라요. 내가 모르고. 근데 이걸 알고 싶은데 현재 갖고 있는 데이터가 뭐가 있냐면 연력학적인 그 반응열 알고 있는 그 반응의 데이터가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CH4 상태는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원래 써야 되는데 노트에 있으니까 ECO 플러스 O2 요 두 가지에 대한 반응열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델타 H가 마이너스 890.3 kJ
이렇게 이 두 가지의 반응에 대한 반응 열값을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현재 모르는 이 반응의 반응열을 어떻게 구하느냐, 뭐 그런 내용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헬스의 법칙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처음이에요. 처음 상태죠, 그죠? 반응이 처음 상태고, 요게 반응물들이 중간에 어떤 경로를 거치는지 우리 몰라요, 사실은. 그리고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칠 텐데, 아무튼 그건 상관없이 생성물이 이것만 되면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요 사이에 이렇게 어떤 한 단계 거치고, 그 다음에 두 단계 거쳐서 이렇게 생성물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요것이 되는 반응열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A에서 B가 되는 그 과정에 어떤 반응열, A, B가 있을 테고, B에서 이렇게 되는 반응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되는 거는 요거 다 더한 것하고 여기 있는 이 반응에 대한 반응열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예. 모든 것의 합입니다. 이게 항상 일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요 단계를 찾아내자는 거죠. 요 A라는 반응물에서 B라는 반응물 쪽으로 가는 그 중간 단계를 요걸 갖고 어떻게 만들어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수적으로 만들면 돼요. 의미는. 그러면 CH4 여기 O2, CH4 O2 있죠? 그럼 이 첫 번째 반응식의 생성물이 원래 우리가 원하는 그 반응식의 생성물하고 같은 종류예요. 그죠? 근데 얘는 이 두 번째 반응식은 두 번째 반응식에 O2가 있고, 그죠? CO가 이쪽에 있죠? CO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CO가 이쪽으로 와야 되고, 그죠? 생성물 쪽으로 와야 되니까 요것이 생성물 쪽으로 되게끔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면 이제 그냥 일단 한번 써보면 CH4 플러스 EO2 얘는 이렇게 요대로 두고요. 그 다음에 CO2 플러스 EH2O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CO가 생성물이 되게끔 바꿔주면 이제 이렇게 뒤집어바뀌는 겁니다. 이제 CO2가 CO 플러스 O2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화학 반응식, 그 반응열은 어떻게 되냐면, 얘 두 번째 반응식의 반응열은 델타 H 새로운 것이 원래 이 델타 H의 마이너스가 되겠죠. 생성물하고 반응물하고 바뀌니까. 빼기가 다 바뀌어지죠. 부호가. 근데 얘는 그대로 구했고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위치는 잡아졌어요. 그죠? 얘네들 위치는 잡아졌으니까, 그러면 이 식을 만들려면 일단 CH4 얘를 첫 번째 식을 두 배를 해주면 얘가 개수가 2, 4, 2, 4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ECO가 남으니까 얘는 그대로 둬야 되고 있고요. 그러면 더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요거를 그대로 더해주면 여기 ECO2 있죠? 이건 반응물 생성물이니까 없어져요. 예. 그리고 여기 O2 하나 있죠? 이쪽에 O2가 4개 있죠? 그러니까 얘 하나 없어지고 얘는 3개가 되죠. 예? 그러면 보세요. 2CH4, 3O2, 그죠? 그 다음에 없어졌죠, 얘는. 그 다음에 4H2O, 밑에 ECO. 그죠?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반응식에 여기 두 배를 쓰면 델타 H는 또 성질이 또 뭐 있어요? 크기 성질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물질이 양하고 관계 있단 말이에요. 두 배씩 해줬으니까 얘도 같이 두 배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거 더해주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냥 요 값을 갖고 계산을 한다 그러면 델타 H 첫 번째 반응식, 그 다음에 두 번째 반응식을 더해주는데 곱하기 2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냥 마이너스 델타 H를 해주는 거죠. 빼기. 요것이 우리가 알고 싶은 실제 델타 H가 되겠습니다. 의미는. 그러니까 델타 H 엔탈피라는 것이 상태함수고 크기 성질이라는 거.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몇 배 하면 같이 몇 배 해주고 반응물하고 생성물 상태가 바뀌어지면 부호가 바뀌어지고 그런 의미가 다 담겨 있습니다. 헬스의 법칙이 이런 의미를 갖고 저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이게 사실 어떻게 실제로 쓰이는 거는 이제 이거는 뭐 우리가 산화 반응이잖아요, 그죠?
연소 반응이잖아요. 연소 반응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가 실험을 안 하고도 내가 처음에 반응물 모를 시작해갖고 생성물 모를 얻고 싶다. 그런 반응에 대해서 어떤 연력학적인 데이터를 실험적으로 안 하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데이터를 갖고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연력학적으로 이 반응이 잘 일어날 것이냐 안 일어날 것이냐 그런 걸 예측을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 실제로는 그런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제 현실적으로 계산만 할 줄 알면 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제 10절 표준 생성 엔탈피. 10절의 내용을 이제 보면 표준 생성 엔탈피. 이제 상태함수 중에서 엔탈피가 사실은 제일 많이 쓰여요. 사실은 일반적으로 열화학에서는 엔탈피가 제일 많이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기화학이나 아니면 뭐 평형에 대해서는 다 깁스 에너지라는 것을 씁니다. 이제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 먼저 그 얘기를 하면 표준 생성 엔탈피는 어떻게 쓰냐면요. 엔탈피인데 여긴 뭐 책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달라요. 표준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써요. 그 다음에 엔탈피는 항상 우리는 델타 변화값을 얻는 거니까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성이라는 의미를 이게 이제 사실 의미는 델타 H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응열이잖아요. 그죠? 반응열의 종류 굉장히 많았죠? 우리 노트에 쫙 나 있는 것처럼. 그럼 그 반응열의 이름이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생성 반응이냐? 그러면 생성열이라고, 열이었고, 뭐 그런 식으로. 연소열, 중화열,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반응열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서 쓴다 하면은 여기다가 이제 아래 첨자로 뭘 표시를 하는 거예요. 예. 이제 반응열이면 리액션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R자 쓰기도 하고, 아니면 지금 여기는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했죠? 생성이 포메이션이니까 그 포메이션의 약자, 이니셜 F를 따서 델타 HF 제로, 제로를 원래는 이제 너트 어떻게 쓰더라? 까먹었네. 스펠링을 까먹었어요. 너트라고 읽는데 델타 H F 제로 너트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표기를 하는 거예요. 표준 상태에서 이건 항상 표준 상태를 의미해요. 이게 이제 반응열인데 반응열에는 반드시 반응물이 있고 생성물이 있는데 그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거예요. 의미를. 네,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표준 상태에 있는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근데 그 반응은 F, 포메이션, 어떤 물질의 생성 반응이다. 그런 의미고, 델타 H는 그 반응의 반응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의미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실제로 쓰냐 보면은 일단 그 의미, 이제 첫 번째 표준 상태라는 게 뭐냐? 표준 상태. 우리 기체에서 표준 상태 얘기했었어요. 그죠? 기체에서 표준 상태 뭐죠? 0도씨 1기압이죠? 응? 그게 STP라고 그냥 우리가 그렇게 쓴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얘기하면서 표준 상태라는 의미가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1기압이 표준 상태예요. 1기압과 어떤 특정 온도인데 그게 명시되는 건데 기체의 경우는 0도씨 1기압이고 1기압을 흔히 표준 상태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STP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고체나 액체 같은 경우는 1기압은 똑같아요. 근데 흔히 하는 거는 실온. 룸 템퍼러처 실온 25도씨로 합니다. 왜냐면 실험적인 이거 지금 다 실험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실험을 보통 어떤 특별한 조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조건에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은 25도씨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25도씨 아닐 수도 있어요. 30도씨라고 해놓고 난 30도에서 실험했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연력학 데이터들 표를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이게 25도씨 1기압에서 실험한 결과다 이런 식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표준 상태 하면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래서 기체의 표준 상태는 1기압 상태에서 그 기체가 이상기체처럼 행동할 때 그때를 표준 상태라고 엄밀하게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표준 상태의 의미를 일단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건 뭐냐면 그러면
표준 생성 엔탈피. 이렇게 말로 줄줄 쓰는 것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는 게 제일 간단하죠. 그냥 이렇게 요거는 이게 어떤 의미냐? 생성열이에요. 생성 엔탈피가 반응열이니까 생성열. 표준 다른 말로 하면 표준 생성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표준 생성 반응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면 생성열의 의미가 뭐죠? 생성열이 정의가 있었죠? 앞에서 우리 아마 저 앞에 정리가 돼 있을 거예요. 보시면 되는데 여기 내용에 다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어떤 화합물 일몰이 생성될 때 발생하는 엔탈피 변화예요. 그런데 그건 상태는 물론 기본적으로 표준 상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CH4 요게 이제 가스다. 메탄 가스인데 이 메탄에 대한 생성열이다 얘기하면 이 메탄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 있죠? 원소들 탄소하고 수소예요. 얘가 분명히 탄소하고 수소하고 어떻게 반응해서 이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구성 원소의 가장 안정한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상태 얘는 솔리드거든요. 고체 상태 탄소 뭐 흑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되고요. 근데 수소는 일반적으로 제일 안정한 게 표준 상태에서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안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H2거든요. H2.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기체로부터 생기죠. 그래서 이런 원소들로부터 이렇게 생기는 반응이에요. 이제 개수는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맞춰주고. 요것이 사실은 이 메탄 가스의 생성 반응이에요. 그리고 그 반응의 반응열이 단지 이렇게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의미가 그런 식으로 지금은 거꾸로 찾아갔는데 여기서부터 원래 의미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생성 엔탈피 얘기를 하면 이렇게 거꾸로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얘기를 안 해도 뭐의 생성열이다 그러면 그 구성 원소로부터 어떻게 생겨났는지 반응식을 세워갖고 그거 갖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문제 보면 있을 거예요. 그렇게 거꾸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예를 보면은 흑연, O2, H2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그런 가장 표준 상태에서 안정한 원소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표준 상태에서 가장 안정한 반응물. 근데 그 중에서도 원소로만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는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순수한 원소, 가장 안정한 형태로 존재하는 순수한 원소의 표준 생성 엔탈피는 0이다. 0이라는 거. 이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계산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에. 예. 그래서 H2,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체, 그 다음에 H2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 표준 생성 엔탈피가 0이라는 거. 순수한 놈은. 근데 탄소도 흑연일 경우 그렇지만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상태의 탄소,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는 좀 구별을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흑연이 탄소의 고체 상태에서 가장 표준 상태에서 안정한 원소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는 그렇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이아몬드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는 0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 차이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O3 이런 것도 역시 일반적으로 O2 존재하기 때문에 O3 같은 경우는 역시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은 0이다라는 거. 얘 두 가지의 차이점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이렇게 요 CH4가 생성이 된다 그러면 탄소와 수소가 반응해서 CH4가 생성될 때 이 에너지는 안정해져요. 이 CH4 우리가 생성열이다 그러면 어떤 화합물이 생성되면서 버리는 열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부호는 뭐예요? 0보다 작게 되죠. 버리니까 내놓는 거니까 계력 기준으로 해서 그거 한 가지 더 덧붙여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표준 생성 엔탈피 어떤 물질의 어떤 화합물들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알면 그걸 갖고 우리가 어디다 쓸 수 있냐면 어떤 반응의 표준 반응열을 구할 수 있어요. 다른 말은 표준 엔탈피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다음 세 번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표준 생성 엔탈피 구했다. 그러면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알고 있는 각 화합물들의 값들을 다 더해서 우리가 그 반응에 대한 어떤 한 반응에 대한 반응열을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표준 반응, 이건 R자를 아까 제가 저기서 썼는 것처럼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냥 넓은 의미에서 어떤 반응의 반응열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준 반응열. 그래서 이 표준 반응열은 여기 나온 것처럼 뭐예요? 항상 우리가 델타의 의미가 뭐예요? 생성물에서 반응물을 빼잖아요. 낮은 상태에서 선 상태를 뺍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다 더하는데, 시그마, 수학적인 시그마 다 더하는데, 그 앞에 뭐가 필요하냐면, 뉴가 있어요, 뉴. 거기 이제 그 노트에는 뉴로 돼 있죠? 뉴인데, 뉴라고 합니다. 이 뉴라는 건 뭐냐면, 이 개수예요, 개수. 이제 뒤에 연습 문제를 예제를 한번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튼, 그 다음에, 빼기, 뉴, 델타 H, F0, 반응물.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보면, CH4에 이제 8번을 보면요. CH4의 표준 생성 엔탈피. 이것의 표준 생성 엔탈피 값을 몰라요. CH4에. 근데 그 반응식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CH4 가스 플러스 2배 O2 가스 CO2 플러스 EH2O 리퀴드. 요 반응 자체의 반응열은, 이 반응의 반응열은 마이너스 890.4kJ. 이렇게 됩니다. 이미 반응열은 알고 있어요, 이 경우는. 그죠? 그럼 요 반응열을 어떻게 구했냐면, 이 식을 구한 거죠, 이 식으로부터 요것들을 구한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요 반응의 반응열을 구하는 식을 먼저 세운다면, 예를 들면, 델타 H 제로는 어떻게 구하냐면, 생성물, CO2하고 H2O 있죠? 그러면 CO2의 델타 HF, 표준 생성 엔탈피 누구 거? CO2의 거, 곱하기 1. 얘 개수 1이죠, 여기 뉴라는 의미가 우리가 화학반응식에서의 개수예요. 균형 잡히면 화학반응식의 개수입니다. 그거를 화학양론적 개수라고 얘기해요. 화학양론적 개수. 그 다음에 더하기, 이게 지금 생성물 걸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다음 거는 H2O에 대해서 H2O 거를 그 다음에 개수가 2니까 곱하기 2 해주고요. 이렇게 해주고 빼기 이제 반응물 메센의 표준 생성 엔탈피 CH4 거 곱하기 얘는 개수 1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H 제로 CO2 그죠? 곱하기 2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결국은 지금 이 식을 쓴 건 제가 이걸 한번 해보기 위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거 여기서 뭘 구해요? 요거 구하는 거죠? 요거 메세인의 그 표준 생성 엔탈피를 요걸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 나머지 다 알아야겠죠, 그죠? 근데 이건 알고 있죠? 그다음 얘 문제에서 줬죠? CO2 가스의 표준 생성 엔탈피 마이너스 393.5kJ라고 줬고요. 그다음에 H2O 리퀴드에 대해서 이것도 역시 줬습니다. 그리고 수소, 이거 O2 이거 안 줬어요. 이거 얼마죠? 0이죠? 0이라고 했습니다. 표준 원소에 대한 거니까 0이에요. 그럼 다 아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다 이거 알고 델타 H제로도 여기 있으니까 나머지 이건 계산할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미들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일단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것이 무엇이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 그 표준 생성 엔탈피라는 것이
이런 식의 생성 반응에 대한 반응열이라는 거, 그 종류. 그리고 나서 그것들이 어디에 이용됐는지, 사실 이게 지금 사실 제가 복잡한 설명을 지금 안 해서 그런데 이 CH4, O2, CO2, H2O 전부 다 사실은 이 물질들이 생성되는 생성 반응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반응들을 조합해서 이 반응을 만들면 그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CH4가 만들어지려면 고체 탄소하고 기체 수소하고 반응해서 이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응식의 속에는 이런 반응식들이 여러 개 합쳐져서 된 거죠. 얘는 CH4의 생성 반응이 합쳐졌고, 아까 우리 헬스 법칙 이용했듯이, 그 다음에 이건 O2는 원소니까 별 의미가 없고요. CO2도 역시 탄소하고 O2하고 이렇게 해서 생성된 그 생성 반응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 H2O도 마찬가지고요. 그 생성 반응들, 이런 반응들이 다 들어가서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결국은 요 반응열 갖고 우리가 헬스의 법칙 이용했듯이 각 반응들의 반응열을 갖고 우리가 조합해서 요런 반응들을 억지로 한술적으로 끼워 맞추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다 들어있는 건데 그런 복잡한 얘기는 다 빼고 우리가 그냥 결과적인 얘기만 한 겁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의미는 이제 그렇다는 거, 속에 들어가 있는 건. 네. 그 다음에요. 이제 11절, 결합에너지로 가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강의하는 부분은 이제 일반적으로 책에는 열화학이라고 돼 있어요. 열화학. 다 반응열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엔탈피. 결합에너지. 결합에너지라는 건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요. 결합 해리 에너지라고도 얘기하고요. 책에 따라서 뭐 조금씩 다 달라요. 결합 해리 에너지 또는 결합 에너지 또는 결합 엔탈피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정의는 어떤 화합물 일몰이 거기 나와있어요. 일몰을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면 CH4가 있어요. 좀 아까 예를 들었던 메세인. 그럼 얘는 탄소 하나, 수소 4개로 구성되어 있죠. 요거 이제 분자 하나, 일몰. 분자 하나가 아니죠. 개수 따지면 그렇지 않지만 이 분자 일몰에 갖고 있는 이 결합들 있죠. 이 결합들 다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리고 결합을 끊으려면 에너지가 어떻게 되죠? 필요해요? 버려요. 필요하죠. 그죠? 예. 여기 이제 결합하고 있으니까 끊으려면 얘네들이 운동 에너지가 커져야지 이게 날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 외부적으로 에너지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얘네가 항상 흡열 반응이에요, 사실은. 0보다, 이 결합의 에너지 0보다 항상 크고, 이렇게 됩니다. 요것은 결합이 파괴되는 데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럼 결합이 형성될 때는 반대 개념이겠죠? 요거 대응되게 생각한다면, 결합이 생성된다. 그러면 결합 생성된다는 거는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이 생성돼요. 항상. 에너지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결합이 생성됩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결합이 생성되는 이유는. 에너지적으로 내가 혼자 이렇게 있는 것보다, 혼자 이렇게 독립적으로 있는 것보다 나하고 얘하고 같이 붙어서 결합을 하면 얘가 갖고 있는 에너지 두 개 합한 거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하나의 분자로 있는 그 에너지 자체가 비교했을 때 이게 에너지가 더 낮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에너지가 안정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합이 생성이 되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는 놈들이 결합이 생성되면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남은 놈은 열을 내놓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발열 반응이 됩니다. 발열 반응이고 부하적으로는 0보다 작게 되겠죠. 내놓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결합 에너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예로 나온 것이 뭐 CL2, 지금하고 똑같아요. 이 CL2가 뭐 CL이 되면, CL 원자로 돼버리는 이렇게 결합이 깨지는 거죠. 결합이 깨지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결합 에너지라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제 덧붙여서 얘기를 하면, 이건 지금 설명한 얘기니까, 결합이 단단할수록, 결합 에너지가 크다. 결합 에너지가 값이 크다 그러면, 그 결합이 셀까요? 약할까요? 단단하겠죠.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니까 단단하게 붙여있을수록 쉽게 말하면 스프링 그것까지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하여튼 단단하게 붙어있으면 얘네들이 단단하게 붙어있으면 열을 많이 줘갖고 얘네들이 막 움직이게 만들어갖고 결국 떨어뜨리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것이 단단할수록 외부에서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줘야 된다는 거죠. 결합 에너지가 클수록 그 결합력 자체는 굉장히 크다라는 것까지 같이 연관해서 기억을 해두십시오. 그러면 이제 이 결합 에너지를 갖고 우리가 그 반응 엔탈피를 또 계산할 수가 있어요. 좀 아까는 표준 생성열, 각 화합물의 표준 생성열을 알면 그 표준 생성열을 가지고 표준 생성열로부터 그 반응의 반응열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결합 에너지를 알면 그 반응의 또 반응열을 반응 엔탈피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적으로 소개 스토리는 똑같아요. 근데 이제 표현하는 것뿐만 접근하는 그 설명이 좀 다른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내용은 소개는 똑같습니다. 예. 하나 보죠. 거기에 먼저 노트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반응 엔탈피는 반응물의 모든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생성물의 모든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의 차로부터 구할 수 있다. 말은 그렇게 써놨습니다. 말은. 근데 식은 보면은 델타 H0는 시그마 델타 H 결합 파괴에 필요한 에너지, 그죠? 에너지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반응열, 그 다음에 플러스 시그마 델타 H 결합 형성에 필요한 에너지. 그 두 개를 합하는 거로 돼 있어요. 그죠? 위에서 말은 차로부터 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식에는 이제 플러스로 돼 있습니다. 그건 똑같은 의미적으로 따지시면, 이렇게 이제 그거에서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거죠. 결합을 파괴하게 되면 에너지가 흡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결합 파괴에 해당된, 여기서 일단 써놓고, 시그마, 결합이 파괴되는 놈. 그러니까, 델타 H, 결합 파괴. 그 다음에, 더하기죠? 더하기, 시그마, 델타 H, 결합, 생성. 이렇게 되는데, 결합 파괴되는 것이, 사실 이게 뭐예요? 결합 파괴가 결합 에너지죠? 이게 지금 결합 에너지잖아요. 그죠? 의미적으로. 결합 에너지란 결합 파괴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고, 결합 생성이란 거는 반대 개념이죠? 그러니까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죠. 그런가요?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인가요? 결합 생성이? 제가 노트에 있는 예를 안 했지만, CL2가 결합이 파괴돼서 CL2 두 원자로 되는 경우하고, 요것이 델타 H, 예를 들면, 234, 플러스 234. 이것이 플러스 234 kJ per 몰입니다. 그런데, 요거 역반응은 뭐예요? 얘가 해서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이죠? 그럼 이거는 지금 요 반응 역반응이니까 요거의 부호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죠? 2, 3, 4. 똑같고요. 요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합하게 대한 에너지는 결합 에너지 그 자체고요, 사실은. 근데 결합이 형성된다는 거는 결합이 파괴되는 거의 반대 개념이니까 결합 에너지의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거죠. 요 경우처럼. 그죠? 위에는 플러스고 그거의 반대 방향이니까 반응이 그거 마이너스 된 거죠. 이거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설명은 전부 다 그 결합이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 반응물의 결합을 여기는 이제 결합이 형성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로 설명을 해놨는데 아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생성물의 모든 결합을 형성하는 에너지 두 개의 차로부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게 요거하고의 차이예요. 마이너스니까 다 이게 여기가. 여긴 플러스 돼 있지만 실제로 요 값 자체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 차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실제로 예를 들죠. 그 결합이 파괴된다는 거는 여기서 파괴는 뭐예요? 생성물에서 반응물로 갈 때 생성물은 결합이 다 파괴되죠. 그죠? 반응물은 어떻게 돼요? 결합이 생성돼야 되죠. 근데 의미적으로 이제 그렇긴 그런데 이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그게 좀 조금 다른 의미도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이제 9번을 보시면 부탄입니다. 부탄 앞에 N자가 붙고 이렇게 부탄이로 되어 있는데 여기 N은 이제 놀말이라고 얘기해요. 이교학 용어에 보면은 놀말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직선형 분자들을 가지 없이 직선형 분자들을 노르말이라고 얘기해요. 그다음 부탄은 뭐 탄소가 4개짜리, 그래서 4개짜리 알케인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요것이 연소를 한답니다. 연소를 하면 그러니까 C4H10 요것이 연소를 한다는 것은 O2하고 반응을 하는데 뭐 균형 잡는 거는 뭐 앞에서 다 연습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연소하는 반응에서 방출되는 열, 여기서 이 반응의 델타 H인데 방출 나가는 열을 계산을 하려는데 어떻게 계산하냐면 각 평균 결합 에너지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렵니다. 평균 결합 에너지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 C4하고 이제 이걸 지우고 탄소가 4개 있어요. 하나, 둘, 셋, 4개. 그 다음에 여기에 다 수소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경우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얘는 O2야, 뭐, 당연히 O,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중결합이고. 그 다음에 CO2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CO2는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그 구조를 모르면 조금 못 풀 수도 있죠. 그래서 H2는 산소 중심으로 뭐 생긴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붙어 있는 것만 결합 구조만 따진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합 에너지라는 거는 다 여기 이것들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잖아요. 그죠? 그것이 종류별로 여기 결합의 종류별로 나와 있어요. 뭐 탄소와 탄소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탄소와 수소 값이 나와 있고, 그리고 산소와 산소의 이중결합에 대한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CO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 그 다음에 OH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값.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결합들을 다 지금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식을 갖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해요. 여기 식을 갖고. 그러면 반응물은 결합이 파괴돼야 돼요. 그죠? 결합이 파괴돼야 되고, 생성물은 결합이 생성돼야 되는 거죠. 결합이 생성되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일단 이 결합 에너지를 어떻게 계산하냐 그러면 얘는 그러면 이 부탄 같은 경우는 이 부탄의 모든 결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반응물 얘네들 다 결합 끊어져고 얘들 다 결합 끊어져서 원자가 되죠. 그 원자들이 다 재조합돼서 이런 식으로 다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그러면 이것을 끊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계산하는 건 C하고 CC 결합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 있죠? 그죠? 3개 있고. CH가 몇 개 있어요? 10개 있죠. 요것이 이제, 요거 토탈이 부탄의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결합 에너지 값이에요. 됩니다. 그 다음에 OO는 뭐 하나니까 그대로 쓰면 되겠죠? 이거 곱하기 1. 그 다음에 CO는 여기 결합이 2종류가 있으니까, 2개가 있으니까 곱하기 2. OH도 역시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전부 다 여기까지가 결합이 파괴되는 거고요. 그죠? 여기가 결합이 생성되는 거죠. 그러면 좀 아까 그 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쉽게 말하면 그냥 그거를
더하면 돼요. 더하면 되는데, 요거 계산한 값이, 거기 얼마 나오냐면, 대충, 더한 값은 안 나오나. 아무튼, 요것이 쓰면요, 뭐, 값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이 1041 kJ/몰이 나오고, 요것이 4140 kJ/몰이 나오고, 요것이, 여기서 하나 또 빼먹은 게 있어요. 뭐가 있게요? 네? 이것들을 다 빼먹었죠. 왜냐하면 현재 결합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 1몰이잖아요. 1몰에 대해서. 근데 메탄 같은 경우는 이거 당연히 지금 1몰에 대한 거고 얘는 지금 2분의 13몰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은 요거를 곱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결합 개수는 한 개지만 그것이 현재 2분의 13몰에 대한 거니까 얘는 4몰, 얘는 5몰. 요걸 다 계산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계산하면 얘가 뭐 3237 정도 나오고 3237 kJ. 그다음에 CO는 6392. 답은 뭐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4640.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요것들을 다 더해. 요것을 다 더하고, 요것 다 더하고, 여기서 요거 더해서 요걸 빼주면 되는 거죠. 의미적으로. 요걸 빼주면 돼요. 요게 결합을, 요거는 파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고, 이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CO2 같은 경우는, CO2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반응에 대한 것이 뭐냐면 이렇게 된 거거든요. C하고 예를 들면 C하고 O2하고 이렇게 해서 요 반응이 생성 에너지가 현재 준 값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놈이 지금 우리는 지금 거꾸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구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CL2가 CL2에 CL이 되고 그것이 결합이 파괴되는 것은 델타 H가 0보다 뭐예요? 크고 델타 H0가 그러니까 플러스죠. 흡수. 그다음에 반대로 결합이 생성되는 반응에서는 델타 H제로가 0보다 작다. 이런 개념이죠. 요 파괴와 생성의 그 부호는 서로 반대라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결합 반대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결합이 파괴돼서 이렇게 가는 거고 얘네들은 결합이 이렇게 되면 생성이 되는 거니까 얘는 파괴와 생성이니까 각각 이쪽의 놈들은 결합 파괴에 해당되는 놈들은 그대로 그냥 원래 플러스의 의미고 그 다음에 이 생성이 되는 놈들은 요 값들을 그대로 다 더했는데 의미적으로는 마이너스잖아요. 그죠?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그냥 그걸 더하는 건데 사실 각각의 마이너스 의미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냥 뺀다는 의미예요. 이거 두 개 더해서 다른 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다시 이 파괴대한 거는 각각 파괴대한 거 결합 에너지 자체를 그대로 쓰면 되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파괴로 파괴되는 거는 그 다음에 생성되는 놈들은 결합 에너지에 마이너스 값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꼭 그냥 더해버리면 돼요. 예. 그것이 이제 그 식의 의미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일단 결합 에너지까지 연료학 제1법칙과 제1법칙에 대해서 그 다음에 열화학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잠시 좀 쉬었다가 우리 그 두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